이것은 우리가 겨울이 되면 볼 수 있는 가장 흔한 크리스마스 성탄절 틀입니다. 전나무, 소나무 등 상록 침엽수 나무 또는 그와 비슷한 삼각형 형태의 인조 나무를 바탕으로 인형, 종이, 양말, 전구, 선물 따위를 두르고 마지막으로 꼭대기에 별을 달고 있는 방식이죠. 이런 방식이 본격적으로 전 세계에 유행하기 시작한 것은 1848년 공개된 이 한 장의 그림 때문이었습니다. 크리스마스 트리를 중심으로 영국 빅토리아 여왕과 그녀의 배우자인 독일 왕자 엘버트, 그리고 부부의 가족들이 그려진 모습으로 당시 독일에서 유행하고 있던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 기법을 영국 왕실이 소개하는 그림이었습니다. 빅토리아 여왕의 인기는 영국 역사상 어느 왕실의 인기보다 높았습니다. 그녀는 여왕으로 등극한 이후 이전 왕실들의 사치와 사생활로 인해 훼손된 영국 군주의 명성을 회복하는 데 집중했기 때문이었죠. 150개 이상의 기관의 후원자가 되었고 국민교육 발전에 앞장섰으며 산업도시에 나가 시민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 빅토리아 여왕은 영국 역사의 황금기 중 하나인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는 시기를 군림했던 영향도 있었습니다. 회복된 왕실의 권위와 함께 찾아온 것은 국민들의 관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하는 모든 것은 영국에서 유행으로 번져갔죠. 이 최초의 웨딩드레스처럼 말이죠. 그리고 독일 출생이었던 엘버트 왕자는 영국 왕실에서 독일의 트리 장식법으로 크리스마스를 축하했습니다. 빅토리아 여왕 역시 그녀의 할머니이자 독일인이었던 샬롯 왕비의 영향으로 이 크리스마스 장식을 어린 시절부터 봐왔기 때문에 거부감은 없었습니다. 이렇게 탄생한 영국 여왕과 왕실이 등장한 이 사파는 독일의 유행이 영국을 시작으로 미국을 포함한 북미 전역과 세계에 퍼지는 데 가장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했습니다. 기념하는 날 나무에 장식을 한다는 개념 자체는 독일에서 시작된 것은 아닙니다. 특히 사계절 내내 초록잎을 유지하는 침엽수는 영생을 상징한다는 이유로 고대 로마부터 중국, 이집트 등 다양한 국가에서 여러 기념일날 장식을 했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게르만 민족 역시 나무에 무언가를 장식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행위 자체는 신을 부르는 것일 수도 있고 나쁜 기운을 쫓아내는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이건 크리스마스 트리에 자주 사용되는 더글러스 전나무의 자생지 분포를 나타낸 유럽 지도입니다. 영국 북부 일부와 아일랜드, 프랑스, 독일 주변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더글러스 전나무뿐만 아니라 크리스마스 트리에 자주 사용되는 은 전나무의 자생지, 소나무 자생지를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독일을 포함한 유럽 중부에 많이 자라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독일인들은 사계절 내내 푸른 잎을 띠는 전나무를 불변성과 신실함의 상징으로 여겨 노래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독일 전통 민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오 탄넨바움에서 탄넨바움은 전나무라는 뜻으로 전나무의 불변함을 표현한 노래로 크리스마스도 크리스마스 트리도 언급하지 않지만 현재 가장 많이 알려진 크리스마스 노래 중 하나의 원곡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종교적 관습이 정확히 기독교적 관습으로 변화하는 계기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사람은 마르틴 루터입니다. 그는 독일 지역인 작센 지방의 카톨릭 신자였습니다. 그리고 신을 기쁘게 하는 선행, 즉 의로운 일을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카톨릭은 신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면죄부를 주는 관행을 통해 아무리 나쁜 짓을 저질러도 면죄부만 있다면 신에게 용서를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요한 테첼이라는 수사가 로마 대성당을 보수하기 위한 기금 마련을 위해 독일에서 면죄부를 팔기 시작한 이후 독일에서 이 면죄부를 파는 것이 금지되어도 관행처럼 줄지 않고 계속 유지됩니다. 1517년 마르틴 루터는 이러한 부패한 관행에 면죄부에 대한 힘과 효력에 관한 논박이라는 95개 명제를 로마 카톨릭이 알렸습니다. 여기에 면죄부가 없이도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뉘우칠 때 형벌을 사할 수 있고 면죄부를 사는 것이 아닌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물건을 빌려주는 것을 가르쳐야 한다 등의 내용이 써 있었죠. 처음엔 로마를 강력히 비판한다는 내용보다는 질문에 가까웠던 이 95개 논제는 당시 인쇄술의 발달과 함께 독일 전역에 퍼지면서 그의 영향력으로 독일에선 이후 루터교가 창시되고 개신교로 개종하는 인구가 늘어갔습니다. 그는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한 인물이기도 했는데 이 성경을 통해 독일어가 일반 국민들에게 보급되는데 큰 영향을 끼치기도 했습니다. 종교적 영향력과 독일어의 보급, 이 두 가지 사건으로 인해 마르틴 루터는 독일에서 현재까지도 굉장히 존경받는 인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아담과 하와의 축일인 12월 24일 밤 독일에서 주로 볼 수 있는 전나무를 이용해
아담과 하하가 살았던 낙원의 사과나무를 표현했다는 이야기는 독일에서 이전까지 종교적 관습으로 이어지던 행위가 기독교로 특정되면서 집안의 나무를 가지고 와 여러 물건들을 장식하는 현대 크리스마스 트리의 시초로 바뀌는데 결정적인 이유가 됐습니다. 마르틴 루터의 이 이야기는 당시 독일에서 유행했던 낙원의 중세 연극 배경으로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법이 자주 사용되는 모습과 함께 가장 보편적인 독일의 기념일 축하 방법으로 자리잡게 됩니다. 19세기부터 교통의 발달과 함께 독일인들이 영국을 포함한 유럽과 미국 등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독일을 떠났지만 독일인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전통을 이어갔으며 1747년 초 펜실베니아 지역에서 독일인들이 양초로 장식된 삼각형 형태의 나무를 장식했고 1820년대 이들이 크리스마스 트리용 나무를 장식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자른 최초의 기록도 적혀 있었죠. 그러나 이때까지도 여전히 이러한 행위는 독일인들만의 풍습이었고 이교도적인 행위로 간주되기도 했습니다. 1659년 미국 매사추세츠주 일반 법원에서 12월 25일 나무에 장식을 걸면 벌금을 부과하는 법을 제정했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크리스마스가 종교적인 기념일이라는 이유 때문이었죠. 그러나 1848년 공개된 영국 빅토리아 여왕과 엘버트 왕자 가족들이 그려진 이 사파가 미국에 소개되면서 이전까지와 전혀 다른 반응들이 이어집니다. 이것은 고디 레이디북이라는 미국 여성 잡지로 당시 미국 월간지의 여왕으로 불릴 만큼 가장 많은 발행 부수를 기록하고 있던 미국 여성 잡지였습니다. 그리고 영국에서 크리스마스 트리가 소개된 지 2년 뒤인 1850년 12월 발행된 책자에서 이 그림이 등장했습니다. 다만 몇 가지 다른 점이 있었는데요. 여왕의 머리 장식은 제거되었고 엘버트의 콧수염과 그가 두르고 있는 왕실의 상징도 제거되면서 미국인스럽게 어디서나 볼 수 있는 미국 가정처럼 보이게 포장되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저명한 미술사 학자인 카랄 말링은 이 그림을 최초의 영향력을 갖게 된 미국 크리스마스 트리라고 정의했고 민속문화 사학자인 알프레드 슈메이커는 미국 전역에서 크리스마스 트리를 전파하는데 고디 레이디북보다 더 중요한 매체는 없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유행의 시작은 곧 관련 산업의 성장으로도 이어졌습니다. 1880년 뉴욕 타임즈는 크리스마스 트리 산업이 20년 전 한 사업가에 의해 시작됐으며 당시 뉴욕에서는 약 20만 고려의 크리스마스 트리가 판매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유럽과 미국에서 퍼지기 시작한 유행은 곧 유럽의 식민지에도 영향을 주기 시작하면서 현재 가장 대표적인 크리스마스 트리라는 개념이 자리 잡게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크리스마스 트리가 종교적 기념일이라는 점 때문에 중동과 일부 지역에서는 설치하거나 이와 비슷한 행위를 하는 것에 거부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도 이러한 관점이 바뀌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죠. 2019년 조사된 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많은 주에선 12월 25일 메리 크리스마스보다 더 포괄적인 개념인 해피 홀리데이를 선호했고 그보다 적은 15개 주는 메리 크리스마스를 선호한다는 조사가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를 상징하는 이 트리 역시 홀리데이 트리라는 명칭으로 바꾸거나 트리를 다른 무언가로 교체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죠. 과연 수백 년을 이어왔던 크리스마스 트리는 미래에 어떤 모습으로 변할까요?